네, 안녕하십니까. 이지성입니다. 예, 오늘 제가 굉장히 멀리서 왔는데 오면서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밥도 못 먹고 내려오긴 했는데 KTX 타고 내려올 때도 아름다웠는데 동대구에서 경주로 새마을호 열차를 갈아타고 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자연이 아름다워서 저도 옛날에는 이런 자연을 보면서 살았는데 요즘은 서울에서 일만 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휴가도 한번 못 갔는데 덕분에 오면서 참 좋은 구경하면서 마음이 많이 정화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앞에서 소개했다시피 저는 꿈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저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꿈꾸는 다락방 2가 이제 최근에 나왔는데 거기까지 딱 하면은 한국하고 세계 성공자 한 2천여 명을 제가 계속 15년 가까이 조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공통된 성공 원칙이 무엇인가, 성공 법칙이 무엇인가, 이것을 책으로 펴내는 작업을 이제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성공자들의 어린 시절 놓고 따지면 이제 그게 공부로 가는 거고, 그래서 뭐 자녀교육 쪽하고 어린이 책으로 이제 그게 출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자기개발 쪽으로 나가면 뭐 꿈꾸는 다락방이라든지 뭐 여자라면 힐러리처럼 이런 류의 책들 또는 뭐 행복한 달인 이런 류의 책들로 이제 책이 나가는 거고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한 20여 권 여태까지 책을 출간을 했는데, 그러니까 뭐 제가 굉장히 젊게 보이시겠지만은 물론 젊습니다만 꿈에 대한, 성공자들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의 어느 사람 못지않게 한 주제를 치밀하게 파고 여태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이런 작업들이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초등학교 선생님이 무슨 성공자 연구냐 뭐 이런 식이죠.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다행스럽게 작년부터 굉장히 전국적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이렇게 제가 강의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된 점을 저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공을 꿈꿉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 성공을 꿈꾸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고정관념을 저는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너무 많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지 않는 이상 우리는 성공을 하기가 힘듭니다. 자, 여러분, 병아리 10마리로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병아리 10마리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초등학교 앞에 문방구에서 병아리 10마리를 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최고로 성공을 한다면 어디까지 성공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동네 치킨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동네에 있는 유명 브랜드에 밀리고 그리고 다른 수많은 통닭 치킨집이 있어서 경쟁에 밀려가지고 하루 수입이 2,000원밖에 안 돼요. 2,000원, 어제는 2,000원, 오늘은 3,000원, 내일은 2,000원. 뭐 이런 식의 통닭집이 있습니다. 이 통닭집 사장님이 성공을 한다면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성공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리고 여러분 뭐 자녀분들이 있는 분들이 많이 오셨으려 믿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책을 읽지 못하죠. 눈이 멀어서. 시각장애인이 테이프를 들으면서 공부를 한다고 해보세요. 이 시각장애인이 도대체 어느 대학에 합격할 수 있을까요? 최고로 합격할 수 있는 대학을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이건 우리의 고정관념, 성공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본다면 이 사람들은 성공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죽어도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 모두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 현재의 모습이 우리의 고정관념, 우리의 생각대로 이제 진행이 되어 나가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병아리 10마리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한 사람은 우리나라 닭고기 생산체 1위 업체죠. 하림. 예, 하림의 김은국 사장님.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치킨집을 말씀드렸죠. 하루에 2,000원, 3,000원 번. 그 치킨집의 사장님이 만든 기업이 교촌치킨입니다. 교촌치킨. 예. 그리고 시각장애인 말씀드렸죠. 이분이 04년도 서울대 법대에 장애인 특기로 합격한 게 아닙니다. 정시로 합격을 하신 분입니다. 실제로 시험을 봐서 최민석이라는 분입니다. 서울대 법대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뿐만 아닙니다.
자,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은 우유 배달부였습니다. 청년 시절에 우유 배달부였고요. 처음으로 롯데그룹을 시작을 할 때 일본에서 시작을 했는데 2차 대전 끝나고 폭격에 맞아서 불탄 건물에서 시작을 했어요. 서울 강남 한복판 대형 빌딩에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강영중 대교그룹 회장님이죠. 네. 이분은 동네 과일방 교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그 과일 시켜보셨죠? 네. 그분이었단 말입니다. 네. 별 대단한 분이 아니셨어요, 처음에는. 그리고 국내 1위의 국수업체 송학식품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 성호정 사장님이신데 이분은 젊은 시절에 뻥튀기 장사를 했습니다. 아파트 앞이나 동네에서 뻥튀기 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여기서 시작을 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이런 사람들의 사례가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조사를 해봤을 때 제가 조사한 성공자 2천여 명은 모두 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네, 이 사람들의 특징을 연구를 했을 때 굉장히 여러 가지 수많은 다양한 비법이 있고 기법이 있고 법칙이 있고 마인드가 있고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단 세 가지로 요약을 한다. 그러면 제가 첫 번째 발견한 게 뭐냐면 첫 번째, 지금 내 자신의 상황과는 절대로 어울리지 않는 터무니없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꿈을 꾸라는 겁니다. 그런 꿈을 꾸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꿈을 죽어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대가지불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대가지불. 세 번째, 꿈의 성취를 돕는 마음의 기술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 여러분들 중에, 오늘 오신 여러분들 중에 성공을 꿈꾸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이실 겁니다. 만일 내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여태까지 성공을 꿈꾸고 성공을 위해서 달려왔다고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원칙에서 뭔가 하나가 빠졌다거나 부족한 게 있었다거나 그러면 그분은 조금 어렵겠죠. 네. 자, 우리 안에는 수많은 자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아는 대부분 부정적이죠. 네. 아주 부정적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정말 작은 씨앗 같은 자아가 있지요. 그 자아는 긍정적인 자아입니다. 네. 우리가 성공을 하려면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이 수많은 자아를 정말 연약하고 지금은 나약하고 작고 보잘것없는 내 안에 긍정적인 자아, 이 작은 내 안의 일부분이 내 안에 있는 이 부정적인 자아를 모두 다 물리쳐야 합니다. 싸워 이겨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긍정적인 자아가 지금보다 100배, 200배 내 긍정적인 자아가 커지는 만큼 성공이 그 대가로 주어집니다. 결과로 돌아옵니다. 내가 내 안에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냥 이렇게 뭐 주워 들은 말이 아니라 그냥 내 기분을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진실한 믿음을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성공할 수 있다라는 이 믿음, 긍정적인 믿음, 이것이 어마어마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안에서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말이 한 번 들려왔을 때 하루에 내 안에서 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자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동적으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100번은 나와야 돼요. 내가 하루를 돌아봤을 때 부정적인 생각을 몇 번을 했느냐를 따져봤을 때 부정적인 생각을 내가 오늘 딱 보니까 한 10번 한 것 같다. 그러면 내가 긍정적인 생각은 1000번은 해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이 그 자기개발이라든지 동기부여에서는 세계 최애 강국이잖아요. 미국의 자기개발 작가들이 수십 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사고방식만 변화시키면 이 사람이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는데 도대체 이 사람의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변화를 시키려면 도대체 긍정적인 정보를 얼마만큼 주입을 해야 하는가를 연구를 했어요. 통계가 나왔는데 대략 1톤의 정보가 필요하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긍정적인 마인드를 전하고 메시지를 전하는 자기개발 책을 1톤 분량을 읽어야 한다는 거죠. 그 정도를 읽었을 때 내 안에 부정적인 자아가 사라지고 긍정적인 자아가 힘을 얻기 시작을 합니다. 네. 저도 14년 7개월 동안 무명 작가 생활을 했습니다. 10년 동안은 저는 책을 출간하지 못했어요.
제가 처음에 작가의 길을 가겠다라고 했을 때 말도 안 되는 꿈을 품었습니다. 저는 무슨 신춘문예 같은 데 당선돼 본 적도 없고, 문해지 같은 데 다 제가 한번 처음에 작가의 길을 걸을 때 문해지 같은 데 다 한번 도전을 해봤는데 다 듣자마자였어요. 심지어 우리나라 보면 그런 데도 있죠. 잡지 500권이라든지 1000권을 사는 조건으로 등단시켜주는 이런 데도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도 저를 노했어요. 이게 제 재능이 얼마나 부족한지 여러분 잘 아시겠죠. 작가의 재능이 저는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작가의 재능이 없다라는 건 세상이 저에게 인정을 해줬습니다. 네. 그리고 물리적인 노력을 따진다면 저는 20살이 되기 전까지는 글을 써본 적이 없어요. 즐겨 읽었던 책은 닥터 슬럼프, 드래곤볼 이런 수준이었습니다. 교육대학교를 다녔고 대학을 다녔고 군대를 갔고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살았습니다. 작년까지. 지금 뭡니까? 저도 하루에 4시간씩 자면서 글을 쓴 게 2, 3년 됩니다. 한 3년 가까이 되는데 대가집을 했지만 그렇더라도 제가 투자한 물리적인 노력의 양이 어렸을 때부터 작가를 꿈꾸며 살아온 백일장 신동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들이 투여한 물리적 노력의 양에 비하면 하잘 것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꿈의 힘을 알았습니다. 내 안에 있는 긍정적인 자아를 다루는 것은 내 자신의 몫이라는 걸 저는 굉장히 오래전에 깨달았어요. 물론 자기계발 책을 읽고 나보다 먼저 앞서 나간 선배들의 성공자들의 자서전을 읽고 수많은 자료를 접하면서 제가 한때는 처음에 작가의 길을 걸었을 때는 제가 하루는 세워본 적이 있습니다. 내 안에서 너는 네가 과연 작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될 수 없을 거야? 라는 목소리가 하루에 몇 번 들려오는지 평균적으로 하루에 2000번은 들려오더라고요. 2, 3초마다 한 번씩 떠올라요. 계속. 그 당시에 이제 교육대학을 중퇴하고 가려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제 인생을 하나에 모두 다 걸었기 때문에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는데 놀랍게도 2000번 넘게 하루에 제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타파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것을 타파하는데 작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완전히 몰아내는데 완전히는 아니다. 99%까지 몰아내는데 한 7년 걸리더라고요. 7에서 8년. 100% 몰아내는데 한 11년 걸리더라고요. 네. 쉽지 않은 겁니다. 예.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거죠.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을 몰아내는. 내가 이 부정적인 생각을 몰아내는 노력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만일 제가 그 당시에 살아오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100% 추방하는 것을 멈췄다라면, 90%에서 멈췄다라면, 99%에서 멈췄다라면, 저는 하잘것없는 갑자기 초등학교에서 1 더하기 1은 2 가르치던 사람이 느닷없이 베스트셀러 작가가 돼서 이 자리에 오게 되는 이런 기적 같은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네. 성공자들은, 제가 연구하고 조사한 성공자들은 하나같이 자기 마음속에 그 긍정적인 자아를 믿고 격려하고 긍정적인 자아에게 끝없이 동기부여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번 부자, 수백억대 부자를 보면 평범한 사람들은 굉장히 초라함을 느낍니다. 초라함을 느끼죠. 그리고 이런 자리에 나와서 성공을 했다고 해서 특강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정말 무슨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 같지 않습니까? 별세계에서 온 사람 같죠. 평범한 사람들은 누구나 그렇게 느낍니다. 당연한 겁니다. 인간은 자기보다 월등히 뛰어난 무언가를, 물질적인 성취를 이룬 사람을 만나면 당연히 초라해지는 감정을 느낍니다. 왜소해지고요. 자신감이 한없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내가 과연 저 사람처럼 될 수 있을까? 너무너무 의문스러운 거죠. 그때 말이죠. 내가 저 사람처럼 될 수 있을까? 이 단계에서 머무르는 사람은 절대로 그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굉장히 묘한, 이게 인간이 정신적인 동물이잖아요. 토끼는 사자를 만나서 사자가 될 수 있을까? 없죠. 토끼가 사자가 되는 일은 없죠.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자연계니까. 하지만 인간은 말이죠. 영혼도 있고 정신적인 존재거든요. 육체적인 힘보다, 물질적인 조건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이거든요. 마음의 힘. 이 힘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현실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나에게 성공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나보다 한 200배 정도, 100배, 200 정도 성공한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강연장도 좋고 뭐 그 사람 기자회견장도 좋습니다. 찾아가서 나하고 그 사람 사이에 어마어마한 격차를 느끼면서 거기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터무니없는 꿈을 가지라고요. 격차를 느끼면서 내가 이 사람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단언을 내리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이걸 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것은 없어요.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 모두는 하루 종일 걷지 않습니까?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게 달려서 오릅니까? 뛰어가서? 날아서 오릅니까? 걸어서 오릅니다. 왜 어떤 사람은 똑같이 하루 종일 걸어 다니는데 어떤 사람들은 동네 주변만 맴돌고 어떤 사람은 에베레스트 올라가서 세계의 조명을 받을까요? 딱 하나 차이밖에 없습니다. 동네만 맴도는 나는 에베레스트를 꿈꾸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에베레스트를 정복한 사람은 에베레스트를 꿈꿨기 때문에 나와 똑같이 걸었는데 그 사람은 에베레스트 정상을 정복을 하고 세계적인 인물이 되는 겁니다. 제가 에베레스트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건 정말 전문적인 산악인들이나 오르는 게 아니냐. 네, 이게 바로 성공의 고정관념이에요. 나는 안 된다라는 거냐, 나는. 그 말 속에 뭐가 있습니까? 나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나는 전문적인 산악인이 아니니까. 나는 훈련을 받지 못했으니까. 나는 등산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하지만 에베레스트에 세계적인 산악인들도 올랐지만 70세 넘은 고령의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올라갔습니다. 일반 평범한 사람도 오른 사람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심지어 휠체어를 타고 오른 사람도 있어요. 이게 바로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가장 결정적이고 핵심적인 차이라는 겁니다. 네. 에베레스트를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에베레스트 꼭대기에 오른 내 자신의 모습이 팍 떠올라야 그 사람이 어마어마한 성취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2,000명의 성공한 사람들의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70세 할아버지 할머니, 심지어 장애인도 굉장히 많이 에베레스트 정복했습니다. 이런 분들은 여러분보다 훨씬 더 신체적인 조건이 열등하지만 산 한 번 평생 올라본 적 없지만 이 사람들은 에베레스트를 정복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에베레스트 정복한 사람의 사진을 봤을 때 나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걸 간절히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레스트에 오르고 그 사람들도 다 세계 각국 언론에 실리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고요. 일본에도 많고요. 세계 각국에 있어요. 우리 인생의 에베레스트는 무엇이냐는 거죠. 내 인생의 에베레스트는. 그것을 오르는 것은 첫 번째는 뭡니까?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내가 이미 에베레스트에 반드시 오를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확신. 이것이 없으면 어렵다는 거예요. 그 정재승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덤필드라는 회사 회장님이신데 이분은 처음에 그 재벌 회장님에서 보좌하는 역할을 했어요. 월급을 32만 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그날도 이제 재벌 회장을 보좌하고 있는데 그 재벌 회장님이 그 낚시터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어요. 낚시를 한참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서가 후다닥 달려와서 회장님 지금 20억 지출 요청이 긴급하게 들어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니까 비서가 전화를 갖다 줬습니다. 전화를 받다가 전화를 그냥 쌍 욕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지금 20억 가지고 지금 나한테 전화하는 거냐고 내가 낚시하고 있는데 전화를 확 집어 던지더래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20억은 뭡니까? 이건 자기 입장에서 몇 대 가문이 걸쳐도 못 벌 돈처럼 여겼는데 순간적으로 이 사람이 너무 화들짝 놀란 거예요. 세상에 20억을 이렇게 아무리 재벌회장이라도 20억을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고정관념이 와장창 깨진 겁니다. 20억에 대한 고정관념이. 그 전까지는 뭡니까? 20억은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였어요. 나는 도저히 벌 수 없는 거. 그런데 20억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최초로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날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나랑 저 사람이랑 똑같은 사람인데 왜 나는 32만 원 받고 이러고 있고 저 사람은 20억을 집어 던지고 있을까? 똑같은 사람인데. 그리고 이분이 나도
언젠가 저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사회에 나와서 자신의 꿈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지금 수백억 대 부를 일군 CEO로 기업의 경영주로 활동을 하고 있죠. 그 당시에 그 재벌 회장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 정재승 씨 혼자였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봤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켜봤죠. 그리고 그 사람이 돈을 정말 하잘것없이 생각하는 그걸 다 봤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단 한 명만, 정재승 씨만 그 재벌의 마인드를 배운 겁니다. 거기서 시작을 한 거예요. 20억이 아무것도 아니다. 나도 얼마든지 벌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게 시작입니다. 그리고 KJ 프리텍이라고 굉장히 세계적인 중소기업 업체인데 이분은 말이죠. 자본금이 400만 원이에요. 400만 원. 지하 3방에서 시작해서 지하 3방에서 사무실을.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이분이 자기 사무실 앞에다 플랜카드를 걸었는데 플랜카드에 뭐라고 써있냐면 세계 최고의 꿈을 꾸지 않는 자는 이곳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터무니없는 꿈을 꾸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 하지만 이루어졌습니다. 세계 최고가 됐어요. 예.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거라는 겁니다. 만일 이분이 보증금 400만 원하고 지하실 단칸 3방이라는 현실을 봤다면 세계 최고가 아니라 그 사람은 노숙자가 되었을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수많은 영상들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그리는 대부분의 영상은 남자들은 술자리가 될 수도 있겠고 여자들은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여자들은 배용준과 그 친구들이 될 수도 있겠죠. 네. 우리가 수많은 영상들이 찾아오는데 네. 그런 영상을 그린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닙니다. 인간이니까 당연한 거죠. 네. 그런데 과연 그 영상 중에 내 미래, 이미 성공한 내 자신의 미래를 분명히 그리는 영상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는 굉장한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성공자들은 시시한 성공자들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저는 이렇게 시시한 사람들 상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태양을 향해 던지는 창이 가장 높이 올라간다고. 우리가 일상의 작은 행복을 추구할 때는 굉장히 사소하고 아름답고 이런 작은 곳에서 우리가 행복을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공은 다른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물질적인 성공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자기 개발에서 말하는 성공을 수필이라든지 소설에서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물론 수필이나 소설에서 말하는 작고 아름다운 성공도 당연히 우리가 취해야 합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크게 성공한다고 해서 일상에서 행복하지 말하는 법 없어요. 워렌 버핏 보십시오. 세계 최고의 부자지만 햄버거 먹으면서 행복하게 삽니다. 네. 뭐 철갑, 상어, 알, 캐비어 이런 거 드시지 않아요. 햄버거 먹으면서 그냥 허름한 주택에서 중고차 몰고 다닙니다. 왜 그럴까요? 행복은 물질적 성공과 상관이 없거든요. 예. 그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차이를 굉장히 잘 아셔야 돼요. 내가 물질적으로 대단히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성공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불행해진다는 법 없습니다. 물론 불행해질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리는 거죠. 내가 굉장히 가난하게 산다고 그래서 행복하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굉장히 가난하게 살면서 행복한 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가난하게 살면서도 불행한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부와 성공과 명예에 달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차이를 아시고 제가 하는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네. 자기 개발적 성공, 내 자신을 변화시켜서 내가 목표하는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 그걸 말씀드리고 있어요. 정말 평범한 사람들은 어쩌다 한 번씩 찾아오는데 이 꿈의 영상을 한번 찾아오면 이것을 붙들고 죽어도 놓지 않는 그런 끈질긴 정말 집요한 그런 게 있어야 돼요. 네, 남자분들 담배 많이 피우시잖아요. 담배에 쏟아붓는 그 열정 또는 정력제에 쏟아붓는 그 열정 딱 이 정도만 하셔도 됩니다. 그 집요함. 여성분들은 뭡니까? 그 연예인을 향한 그 열정.
다이어트를 향한 그 집요한 관심. 네. 그 정도만 쏟아부어도요, 우리가 웬만한 성공은 다 할 수 있어요. 대성공은 못 하더라도, 진짜입니다. 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과연 다이어트만큼 또는 기타 뭐 술이나 담배만큼 내 성공을 그렇게 집요하게 추구한 적이 있는지. 네. 그냥 간단한 겁니다. 우리, 초등학생들이 또는 중앙고등학생들이 공부 때문에 고민하는 아이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이 하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집중력이 없어요. 엄마 아빠들도 다 그러시죠. 집중력이 없어요. 그런데 거짓말이에요. 세상에 집중력 없는 아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아이한테 인터넷 게임 시켜보세요. 만우형과 보여주세요. 저기 캐리비안 오션을 이런 데 데려가 보세요. 에버랜드. 하루 종일 집중해서 열심히 합니다. 집중력은 어떤 아이든 다 갖고 있어요. 단지 뭡니까? 그 집중력의 초점을 어디다 맞추느냐에 달려있는 거죠. 성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나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은 다 똑같이 있어요. 특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성공자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 마음의 초점, 내 재능과 내 능력의 초점, 내 시간의 초점을 성공에다 맞췄냐 맞추지 않았냐 딱 그 차이밖에 안 나요. 가장 우리가 잘 아는 비유 중에 탄소와 다이아몬드의 비유가 있잖아요. 탄소는 기껏해야 연필에 심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다이아몬드는 보물이 되죠. 보물. 그러면 다이아몬드는 태어날 때부터 다이아몬드였을까요? 태어날 때도 똑같이 흑연하고 똑같이 연필심하고 똑같은 탄소였습니다. 똑같은 탄소 원소가 지하에서 바뀌는 거예요. 하나는 흑연으로 바뀌어서 연필심으로 들어가고 하나는 다이아몬드가 돼서 신부의 손가락이 끼워지고 보석상이 진열이 됩니다.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다이아몬드는 탄소일 때 열과 압력을 끊임없이 받았다라. 네. 이 열과 압력은 뭡니까? 열은 뭡니까? 열은 열정이죠. 열정. 사람으로 따지면 성공의 열정. 성공의 열정을 끝없이 불어넣으면 다이아몬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압력은 뭡니까? 실패. 나에게 다 몰아치는 실패죠. 압력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싸워 나가는 거죠. 네. 사람으로 따지면 이 두 가지가 있으면 그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고 똑같은 사람이 꿈에 대한 열정이 없고 자기에게 다가오는 실패 앞에서 주춤하고 물러서 버리는 사람은 다이아몬드가 되지 못한 흑연이 되는 거예요. 네. 이 차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꿈을 꾸어라, 큰 꿈을 가져라, 절대로 그 꿈의 영상을 놓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 가장 많이 변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뭔가 꿈도 좋지만 뭔가 현실적인 조건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그렇죠. 바로 우리 이 부정적인 자예요. 이게 부정적인 자. 네. 치열합니다. 부정적인 자는 나를 실패로 몰아가기 위해서 부정적인 자는 하루 종일 나에게 도전을 해옵니다. 네. 그런 말이죠.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 오신 분 중에 남들이 버린 음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분 계십니까? 그게 아니면 술집 웨이터로 일하시면서 손님들이 남기고 음식 찌꺼기로 배를 채우면서 공부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공부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아니면은 사채업자들에게 쫓겨서 사채업자들이 고용한 해결사에게 쫓겨다니는 사람 혹시 있나요? 가슴에 유서를 품고 언제 죽을지 몰라서. 또 아니면 3년째 노숙자 생활하고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4명보다 조금이라도 더 낫다면, 나은 현실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변명하고 핑계를 내는 내가 뭐가 있어야지 이런 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진실이 아닙니다. 내 안에 부정적인 자아가 하는 나를 실패로 끌어가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이에요.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남들이 버린 음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월트 디즈니입니다. 네, 월트 디즈니. 그렇게 살았어요. 할리우드에 처음 도착했을 때도 거지였습니다. 거지. 차비가 없어가지고 빌려가지고 갔는데 내려서 헐리우드까지 도착해도 걸어서 갔어요. 하나 구두는 다 해져가지고 이빨이 다 나와 있고 옷도 거지를 입고. 네. 하지만 월트 디즈니는 터무니없는 꿈을 꾸었습니다. 헐리우드 가자마자 내가 최고다라고 소리를 쳤어요. 내가 최고다. 한 번도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월트 디즈니의 믿음대로 현실이 진행이 됐어요. 네. 그리고 술집에서 일하면서 웨이터로 일하면서 손님들이 남기고 간 음식을 먹으면서 공부하는 사람은 조지 소로스입니다. 네. 세계 최고의 부자 중에 한 명이죠. 네. 이 사람은 학창 시절에 계속 술집에서 일했어요. 웨이터로 일하면서 손님들 버리고 간 음식 싸들고 와서 집에서 먹고 돈 모아서 학교 갔습니다. 런던 경제 스쿨도 이렇게 들어갔어요. 모든 학교를요. 네. 그리고 해결사에게 쫓겨다녔다는 사람, 이 사람은 그 우리나라 한국 사람입니다. 해리코리아라고 김철륜 사장님이 있어요. 이분입니다.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빚이 하도 많이 져가지고 유서 품고 도망 다니던 사람이 지금은 프랜차이즈 업계 최고 한국. 그래서 뭡니까? 가맹점만 뭐 560개고 지금은 한국 최초로 프랜차이즈 전문 방송국 개국까지 준비하고 있대요. 네. 한강 둔치에서 3년 동안 노숙자 생활했던 신충식 이분은 노숙자 생활하다가 아이를 낳았는데 이게 뭐냐? 아이가 급성폐렴에 걸렸어요. 돈이 없잖아요. 병원 앞에다가 응급실에다 놓고 도망갔어요. 돈이 없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분 말이죠. 지금 세계 1위입니다. 칫솔 살균기 시장에서. 네. 네. 이 사람들은 자신의 현실적인 조건, 내가 노숙자인데, 내가 지금 남들이 버린 음식으로 먹고 살고 있는데, 내가 술집에서 웨이트하고 있는데, 현실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꿈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터무니없는 꿈을 꾸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꿈에 미쳤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날의 성공을 결정지었다라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께서 이 사람들보다, 아까 말씀드린 이 사람들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환경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성공자의 마인드를 마음속에 담는다면 이 사람들보다 2배, 3배는 성공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탄소가 되느냐, 아니 연필, 흑연이 되느냐, 다이아몬드가 되느냐는 여러분의 선택인 거예요. 다른 누구의 선택이 아닙니다. A면이 끝났습니다. B면으로 이어집니다.